자, 미분의 활용 마지막 속도, 가속도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위치식이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t 뭐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합시다. 그때 뭐 3초일 때 3초 속도는 뭐 2초 가속도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물리 문제가 될 거예요. 물리 문제하고 수학 문제의 차이점은 물리 문제는 이 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수학 문제는 이제 식을 주고 시작을 하겠죠. 뭐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스포하자면 얘는 S'3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S2'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t에 대한 식을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시간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됩니다. V. 네. 속도의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본다는 얘기는 속도 시간을 나눈다는 얘기는 물리에서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물리는 다 이 정도는 다 배우시면 가속도 개념은 아십니까? 네,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거리를 S로 표현한 것은 보통 시프트, 변이, 위치의 변화 때문에 컴퓨터 시프트 키 있죠? 네. 네, V는 뭐 velocity라고 하죠. 예, 속도를 영어로. A는 acceleration, 가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인데.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2에서 언급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 운동은 1차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막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0초는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풀지 않습니다. 5,25냐? 되나? 네,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수직선 1차원 운동이라고. 여기 원점이 있어. 알겠어? 그럼 어떤 점이 움직인다면 저 식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여기서 1, 2, 3, 4, 5가 아니고 5, 10, 15, 20, 25까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쭉 이렇게 움직입니다. 직선 운동이라고, 직선 운동. 그걸 굳이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런 2차원 운동은 그걸 고3 미적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2차원 운동을 표현하려면 벡터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벡터 개념을. 물론 벡터가 등장하지 않지만 예, 벡터에서 배웠던 그 공식들을 그냥 갖다 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좀 분석해야 될 것도 있어서 어쨌든 수2의 움직임은 직선운동. 우리 여러분이 물리에서 배운 것도 기껏해야 사실 등속 직선운동, 등가속 직선운동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뭐 그럼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있는데 이게 거리 같은 거예요. 그 점이 있는 위치. 네. 근데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그래서 미분의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예요. 적분 쪽에 이게 또 나오거든? 적분에서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나오겠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나오겠지? 그래서 적분 쪽 마지막 적분 활용 제목이 뭐냐면 위치와 속도예요. 나중에 차례 한번 봐보세요. 미분 마지막은 속도와 가속도고 적분 마지막은 위치와 속도입니다. 속도와 거리 뭐 이렇게 나오거나 위치란 말 대신 거리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문제나 풀어보죠. 익히 문제 1번.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초속 20m/s로 수직 위로 던져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x라고 한다면 그 x의 식은 다음과 같을 때 라는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상황으로 식을 만드는 게 물리고요, 그 다음 그걸 푸는 게 수학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들을 해석해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무슨 말일까요? 최고 높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예요. 거리가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속도가 어떻다, 뭐 등등으로 거속시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무슨 말일까? 속도가 1명. 속도가 0일 때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x 프라임 t는 0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그때 걸린 시간과 그때의 t 값을 구하고,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t 값을 구하고, 그때 높이 구하래요. 그때 높이는 뭘까요? 네, 그게 알파면은 x 알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미분값하고 함수값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와 닿습니까? 네. 자, 남은 거 계산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번. 지면에 떨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위치가 0이다. 네. 이번에는 미분한 게 0이 아니고 원래 식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그때 t 값을 구하고 그게 만약 베타라고 한다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x 프라임 베타를 구하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지면에 떨어졌을 때의 시간이 5초면 5초일 때 미분값을 구하는 뜻이야. 5초일 때 속도는. 마지막.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땅에 떨어졌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t는 여전히 베타인 거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와 변이와 이동 거리는 좀 다르죠. 물리에서 구성분 별도 속력과 속도의 차이 막 이런 걸로. 네. 자, 그러니까 최고 지점까지는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니까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돼버린다고 그냥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최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아니 이 거리하고 이거 더 해야 된다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최대값 3번은 최대값의 2배에서 25m를 빼면 돼요. 이게 최대값일 테니까. 그쵸? 여기가 0인 지점인가?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럼 뭐 그냥 이걸로 구하시면 되는데, 네. 네, 그게 사실 1번 답이에요, 최대값이. 그렇지 않아요? 1번이 최고 높이일 때 그때 높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분 활용의 마지막 속도, 가속도에 대한 선생님의 포인트가 잘 전달이 됐을까? 식은 어차피 주어지니까, 물리 문제가 아니라서 주어지니까 그냥 문장만 그 식에 매치해서
해석하라고. 속도 물어보면 미분한 값을, 가속도 물어보면은 두 번 미분한 값을, 위치 물어보면 그냥 원래 함수 값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근데 익히 문제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익히 문제 바로 옆 페이지 그 설명 페이지 보시면 뭐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 대상이 거리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넓이나 부피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호수에 물병을 하나 딱 떨어뜨렸어. 그럼 파문이 막 이렇게 일잖아. 뭐 이 넓이의 변화율이라든가 뭐 한수가 되기 전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원뿔 향해 역주했다가 원뿔 향해 역주하면 물을 채우는데 네,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라든가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모든 변화를 잡아내는 것은 미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풀어주려고 312페이지 봐보세요. 312페이지 312페이지에 미큐문제 6번, 미큐문제 7번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일반적인 것은 313페이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312페이지 문제고요. 둘 다 하면은 여기서 피곤할 것 같아봐 하나만 고르고 싶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310이라는 숫자가 너무 예뻐서 연서야 312가 너무 예쁘거든 연서야 왜 예쁠까? 네. 그래서 312페이지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는 부피 문제, 방정식 문제는 접선 대수 문제, 그 다음에 저 속도 가속도 문제는 그림자 길이 문제입니다. 가로등 아래 걸어나가는 거. 그래서 6번 길면 불빛 자, 가로등이겠습니다. 4m 그 다음에 학생이 걸어가고 있네요.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키가 160cm 네. 아, 160cm고요. 가로등이 학생을 비추고 있고 그림자가 생기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아이가 수지인가 봅니다. 수지의 거리 2번 문제 x가 2번에 등장하는 거다. 그럼 거리를 어떻게 표하지? 수지가 걸은 거리 수지니까 s도 올린다. 오 괜찮아요 수지.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면 쉐도우 하고 싶은데 여기 x라고 쓰려고 했으니까 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길이 3번 그림자 끝 속도입니다. 4번 그림자 길이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돼서 이제 수업 곧 끝납니다. 수지의 속도와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길어질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림자의 변화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 와 그림자 끝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수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지예요. 알겠어요? 그림자 보여드릴게요. 그림자 이게 그림자예요. 오케이?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이게 그림자 끝입니다. 이제 그걸 납득하면 여러분 저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된 거야. 생각해보자. 수지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빛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히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고 그 그림자 끝의 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수지가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지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진데 그거 자체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속도가 추가되지 않겠어요? 그 끝부분 속도는 그림자 자체가 길어진 속도보다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수지가 그림자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래서 히스익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그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얼추 이해됐으면 그냥 씩 만들어보겠습니다. 문제 1.5의 속도로 걸어보도록 했어요. 시간당. 네, 그래서 수지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1.5t. 끝이에요. 별거 있겠습니까?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0일 테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하느냐? 닮음을 쓰겠죠. 4하고 1.6은 몇 배? 몇 대면? 4.0 대 1.6, 40대 16. 몇 대면? 10대 5대 2. 네, 10대 4니까 5대 2겠죠, 그죠? 네, 5대 2입니다. 5대 2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흰색이 5니까 빨간색은 3이겠죠? 닮은 불 줄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빨간색씩 나왔어요. 파란색씩 어떻게 될까요? 네, 1t가 됩니다. 3대 2.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끝의 식 먼저 구합시다. 그림자 끝이라고 한다면 끝, end라고 할까? 네, 이 t는 뭐가 될까요? 식이 2.5t겠죠, 그죠? 그때의 속도는 2't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X't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X't 뭐예요? 1. 네. 1차함수에 숫자 나옵니다. 자, 얘 답 그대로고, 얘도 답 그대로고, 그 다음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거 미분하니까 2.5. 4번은 이거 미분하니까 1.